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6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형님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KBL 3개, WKBL 개막합니다. WKBL, 그 다음에 키오 뷰오까지 6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준비해 왔고요. 분석 전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독감에 확정이 됐어요. 어제 독감 확정을 받아서 목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듣기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중간에 제가 목이 좀 걸걸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추천 질차 한 번씩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라고 하신다면은 또 많은 관심, 참여,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최근 흐름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트 6가지 경기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목이 좀 아껴야 돼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손호와 삼성 경기 먼저 살펴 보도록 할 텐데,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손호가 최근 연승 구간에 들어옵니다. 연승 구간에 들어오고요. 뭐 KT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스라든지 잡아내면서 연승 흐름인데 사실 직전 가스전에서도 이정현부터 시작해서 캔바오, 나이트까지 전부 다 20득점 이상씩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리고 정희재도 10득점 이상씩을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고른 득점 분포가 나왔다. 요건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봐요. 특히나 케빈 캔바오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또 잘해주고 있고 성공률도 높다 보니까 최근에 손호의 경기력은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게다가 원정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문제가 뭐냐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돼요. 경기당 실점이 81.6실점. 리그 전체 몇 위? 꼴찌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3.5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9위 수준밖에 안 되는 팀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대성이 빠지다 보니까 앞선에서의 수비 밸류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수비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외곽에서도 지금 수비가 안 되고 있고 골밑에서는 니콜슨이가 나이트를 만나서 과연 수비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손호가 가져가는 온볼 상황에서의 이런 능력 자체가 삼성을 만나서는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손호의 득점 기대값 자체는 80득점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못해도 80득점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색깔이 뭐죠? 팀의 색깔이 뭐죠? 이 3점 라인에서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당 28.2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39.72%의 메이드 확률.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시도 리그 전체 3위, 그 다음에 성공률이 리그 전체 1위거든요. 근데 이제 좀 유감스럽게도 이 삼성이 원정을 떠나서는 야투율이 더 올라가요. 원정에서 3점 성공률이 41.7%까지 올라갑니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저 잘 들어가거든요. 이거 사실 지금 뭐 선호 같은 경우에도 3점 허용률이 꽤나 높습니다. 34.5%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9위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팀이고 사실 뭐 이정현, 뭐 최승욱, 뭐 정희재 이쪽 라인에서 아마 좀 오펜스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출 것 같아요. 경기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거 15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5점 차 이내 승부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승패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고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접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관장이랑 LG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은 팀들의 맞대결이다
라고 타이틀을 좀 달아주고 싶어요. 타이틀을 달아주고 싶은데, 뭐, 관장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에서 이제 평균 득점, 실점에 대한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고, LG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 관장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강점이 뭐죠? 수비거든요. 경기당 실점이 68.36 실점. 리그 전체에서 유일하게 60점대 실점을 가져가는 팀이 이 관장이고,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97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 팀입니다. 그래서 이 관장의 수비의 근간은 뭐죠, 그러면은? 일단은 높은 에너지 레벨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준영, 박지훈, 뭐 아반도, 김현영까지 앞선에서의 이제 뎁스와 밸류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수비가 되게 좋아요. 이제 컨텐츠 능력도 되게 좋고 3점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요런 수비도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원정팀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수원에서 경기가 있었고요. KT 만나서 82대 67, 15점 차 승리 가져왔었죠. 특히나 이 마레이가 어제 23분 37초 뛰면서 19득점에 15리바, 야투 성공률이 61.5%. 이번 시즌 마레이가 최근에 마레이가 경기력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어제 경기가 있기는 했지만 베스트 5에 대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는 잘 들어갔거든요. 대부분 뭐 20분 초반, 20분 중반, 많아야 20분 중반 정도 뛰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뭐 엄청 힘들다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줬어요. 뭐 6이상이 빠져있는 건 아쉽기는 하지만 최영찬이가 그 빈 자리를 정말 잘 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라는 팀 자체가 최근 5경기에서 포지션당 턴오버 비율이 11.8%. 되게 안정감 있게 잘 이제 포지션의 마무리까지 가져가주고 있는 상황이고 골 밑으로 투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마레이와 타마요의 화력은 저는 충분히 터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지금 관장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옵션 자체가 뭐 오브라이언트라든지 김종규라든지 변준영, 박지훈까지 가져가는 2대1 게임이 주요 옵션인데 픽앤롤이 주요 옵션인데 사실 뭐 최근에 정관장이 2점 라인 야투율이라든지 아니면 마레이의 이런 좀 존재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G의 프렌이나 아니면 역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난이도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경기지만 LG 프렌 아니면 역배 그 다음에 147.5 언더까지. 왜냐면 이게 LG가 최근 뭐 앞선에서도 실책이 없고 프런트에서의 효율이 되게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장의 수비를 어느 정도 벗겨낼 수 있을 거라고 볼게요.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경기 가스랑 현대모비스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모비스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모비스의 선호가 높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양 팀이 3승팀과 6승팀이라는 이런 갭은 좀 존재는 합니다. 가스는 지금 3승 11패, 모비스는 6승 9패.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 멤버 구성 자체가 서명진, 반무빈, 이대현, 이승현, 해먼지까지 사실 공격에서의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 팀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은 공격 파일을 가져가는 해먼즈라든지 이승현이라든지 박무빈이까지도 약간 의심이 됩니다. 지금 해먼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KCC 전 가져가면서 24득점을 가져갔는데 득점은 많이 했어요. 근데 야투율이 지금 40%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승현이는 이제 부상 복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컨디션을 좀 올리고 있어요.
박무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야투 자체가 36.07 3점 야투가 아니라 순수 야투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해먼지를 믿기도 이승현을 믿기도 박무빈을 믿기도 좀 힘들다. 거기다 이제 백투백 원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모비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 자체를 조금 높게 설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은 가스입니다. 가스는 이제 이 퍼킨스가 합류 이후에 공수 밸런스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특히나 이 공격에 대한 이런 좀 이 퍼킨스의 골 밑에서의 영향력이 되게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모비스도 이번 시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2점 라인 수비가 조금 아쉬워요. 2점 라인 야투 허용률 개수가 경기당 44.4개, 압도적 리그 1위에다가 2점 허용률도 51.8%, 리그 전체 7위. 골 밑에서 가장 많은 야투를 상대에게 허용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야투 허용률을 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퍼킨스 캐리각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베날겔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곡선 자체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어요. 흐름이 괜찮고요. 이거 뭐 모비스가 사실 뭐 박스아웃이라든지 위치 선점이라든지 파울 관리라든지 분명히 수비에서 아쉬운 점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종합해보면은 퍼킨스의 영향력 아니면 벨랑겔의 상승 구간, 반면에 원정팀 모비스는 공격이 안 되고 있고 백투백 원정이라는 리스크까지 가져가는 상황에서 굳이 가스가 역배를 받을 만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보면은 저는 이거 가스 플랜이나 가스 뭐 플랜이나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가 생각보다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153.5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더블 KBL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블 KBL 볼게요. 썸이랑 신한은행 개막전이죠. 자, 홈팀 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챔피언이었죠. 디펜딩 챔피언이고 썸이 지난 시즌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이시마가 팀을 떠났습니다. 이이시마가 떠났고 일단은 뭐 김소니아 5번, 이이지마 4번 쓰면서 썸이 지난 시즌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이지마가 떠나고 나치키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4번 포지션에 들어올 만한 이런 자원이 좀 애매해졌어요. 애매해졌고 그래서 이번 시즌 아마도 썸은 소니아를 4번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수현을 5번으로 쓰는 이런 구간이 좀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많아질 것 같기는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썸이라는 팀 자체가 뭐 안혜지라든지 이소희, 뭐 박혜진, 소니아까지 득점에 대한 볼륨이 높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화력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신한은행은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아커 루이가 지금 이 썸 원정을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루이가 지금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뭐 홍율순, 최이샘, 이두나 활용해서 조금 스몰 라인업 챙겨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번, 4번 라인업에 있어서는 뭐 사이즈라든지 득점력에 있어서 좀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템포를 조금 빠르게 올려주면서 화력전으로 갔을 때 벤치 구간에서도 사실 썸보다는 좀 더 뎁스가 탄탄하고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약간 신한이 주도하는 빠른 템포의 화력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게 개막전부터 6.5라는 이런 기준점이 잡히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129.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한 6.5 플랜에 대한 가능성 저는 최소한 뭐 투포지션 안쪽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득점이나 플랜. 목이 좀 아파서 물 좀 많이 마셔야 됩니다, 형님들. 죄송해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이제 KOVO 넘어가겠습니다. 카이701032님 추천 감사합니다. 독감인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독감이 생각보다 아파요, 형님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추천, 지착 한 번씩만 공짜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KOVO 넘어가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형캐랑 항공 경기 보도록 할게요. 형캐 항공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리그 2위와 3위 매치업인데 3위 형캐와 2위 항공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형캐도 뭐 강팀이고 항공도 강팀이다 보니까 형캐가 홈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보실 수 있는 명분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경기력이 정말 압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이 56.96%, 세팅에 대한 성공률이 53.53%, 리시브에 대한 성공률이 42.79%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임동혁이가 복귀하는 그 타이밍에 러셀이 진짜 미친듯이 잘하고 있어요. 러셀이 미친듯이 잘하고 있고, 지금 러셀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지만 정지석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성공률이 58%거든요. 그래서 최근 3경기를 봤을 때 항공의 성공률이 60.57%.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죠. 60.7%, 57%. 그리고 이제 한 선수라든지 유광호가 이제 나이가 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있다는 말은 또 되게 노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격과 세팅, 리시브까지 밸런스가 정말 좋은 팀이다. 리시브에서는 정지석이도 좋고 정한용이도 좋고 요헤이까지 좋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지금 엄청나요, 사실. 게다가 원정에서도 실책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유지가 된다. 지난 시즌의 항공과 이번 시즌 항공의 달라진 점이죠. 원정에서도 실책이 줄어들고 경기력이 유지가 된다. 자, 반면에 홈팀 형캐입니다. 형캐 이번 시즌 4승 2패죠? 4승 2패 뭐 나쁘지는 않은데 경기력 자체가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공격 성공률 자체도 49.92%, 항공 대비했을 때 갭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 레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에서 좀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리시브 정말 많이 흔들리고요. 레오에게 목적성 서브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공격에서도 지금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형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바야르사라든지 시너지라든지 이런 아포짓에 대한 이런 밸류는 나쁘지는 않지만 결국에 레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리시브라든지 성공률 자체가 떨어지는 이런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리시브 성공률 자체가 리그 전체에 지금 뭐 7위, 최근에서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항공의 경기력이 너무 넘사같이 좀 좋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 경기력 차이 자체가 많이 심하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저는 항공승 아니면 뭐 마헨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항공이 원정이라 해서 뭐 접전 다득점을 보기에는 조금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공승에다가 1조 마헨이라든지 아니면은 186.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을 안 드렸구나. 지금 형캐가 지금 황승빈이 빠져있죠? 메인 세터가 빠져있는 구간이고 이준엽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이준엽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친구가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효율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선수
뭐 유광우와의 매치업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황승민까지 없다? 감사합니다. 이거 쉽지 않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 흥국이랑 관장이 경기 볼게요. 잠시만요, 형님들. 물이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먹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흥국 관장 보겠습니다. 흥국 관장. 자, 요거는 제가 보면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은 경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정팀 관장이는 이번 시즌 3승 4패지만 원정에서 3번의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거든요. 3게임을 가져가면서 3게임 다 졌습니다. 오늘 먹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정에서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관장이가 이번 시즌 강점으로 가져가는 지표 중에 하나가 서브인데 원정에서는 서브 실책이 너무 많아요. 서브 실책이 많고 그 다음에 블로킹 타이밍은 많이 어긋나고요. 게다가 공격에서의 범실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정관장이가 게임을 가져갔을 때 공격과 수비에서에 대한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난 3번의 경기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관장이는 원정에서 너무나도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신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거가 부족하고 반면에 홈팀 흥국도 사실 답이 없어요. 뭐 공격이라든지 세팅에 대한 성공률 자체는 리그 전체 7위 꼴찌를 기록 중인 상황인데 뭐 서채연이라든지 뭐 김도희라든지 세팅이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안정감도 좀 떨어져 보이고 다만 이제 신영경이가 리베로 자리에 복귀를 하면서 최근에 이런 좀 허스 플레이라든지 딜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관장인 같은 경우에도 뭐 자네테라든지 이선우를 활용하는 공격도 있지만 정우영, 박은진이 공격에 가져가는 이동 공격이라든지 대각 공격을 가져갔을 때 이런 신영경이라든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 흥국의 이런 수비, 허슬이 조금 빛을 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양 팀 다 높은 성공률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홈에서의 가져가는 이점이라든지 실책이 적은 흥국이 조금 더 유리한 매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흥국 승에다가 만 볼게요. 흥국 승 가능성만 볼게요. 뭐 다른 언어바나 사실 뭐 핸디나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흥국이 뭐 똥줄 승이라도 가져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흥국 승을 봐줄 수 있도록 할 거고 관장이는 사실 원정에서 연패가 끊기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고 이번 시즌 이 KBO, VO 리그 자체가 보여주는 특징 자체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대부분 다 안 좋아요. 그래서 홈 이점을 정말 많이 가져갑니다. 이번 시즌에는 뭐 특성이 그래요. 참고하시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6가지 경기 멘트는 전부 다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마음에 들었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독감인데도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공짜니까 부탁드리겠고요.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타포에 대한 경기들 체크하고 싶다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요. 최근 흐름은 커뮤니티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